여러분 안녕하세요. 북경의 한국인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있었던 G20 미중 회담에 대해서 조금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회담을 보면 2시간 반에 걸친 저녁 만찬을 했고 미국 측과 중국 측이 각각 발표를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측의 보도 내용을 조금 line between the lines, 조금 함의를 조금 독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좀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죠. 일단 중국 측 신화사 쪽의 글이 오늘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중국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일 텐데요. 여기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양국 원수가 인식을 같이 했고 새로운 추가 과세를 중지하기로 했고 양국가가 모두 지적재산권 보호,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 해킹이라든가 이런 일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미국 측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10% 부가관세를 25%로 올린다고 했던 거를 안 한다. 하지만 90일간 기술성 협상을 해서 혹시라도 실패하면 역시 25%로 간다. 이렇게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최대 성과는 작년 이래 계속 악화만 되던 미중 무역전이 그 추이가 이제 멈췄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 입장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미국하고 관계를 좋게 가고 싶다. 그게 핵심이고 초지일관 그렇게 행동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을 때 북경에 와서 시주서 방문하지 않았느냐. 그때 명확하게 관계 개선을 희망했고 실제 성의도 표시했다. 그때 우리가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주지 않았느냐. 이거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무역전을 발동을 했고 게다가 그 규모가 이전 인류 역사 기록의 수십 배의 규모다. 그러면서 전 세계 많은 이해 당사자들을 우려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는 소리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을 이끌어냈다. 거기에도 좀 서운한 그 뒤끝이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국은 사실 완전히 종전하기를 원했는데 미국이 인식은 같이 했지만 그래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술성 그런 실무적인 검토 협의 이게 안 되면 역시 25% 간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 담판은 줄곧 중국이 리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모순이죠. 그러니까 애써 지지 않았다, 우린 밀리지 않았다. 이제 이런 논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세 가지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무역 적자를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만 수출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못하겠다. 그 대신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겠다. 두 번째는 미국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 제조 2025. 이게 4차 산업이죠. 이건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강하게는 안 썼어요. 여기에는 이제 누구나 자기가 발전할 권리가 있다. 독자 발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암시하는 바는 너희가 기술 안 주면 뭐 우리가 독자 개발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려사항이 이제 계속 나와요. 하지만 이제 중국식으로 또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퀄컴이 NXP를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EU, 한국, 일본, 러시아 8대 주요 국가가 다 동의를 했는데 중국이 안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해라, 동의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동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이 역외 인수 반대 심사 채널 같은 걸 통해서 많은 국제 무역, 국제 교역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증거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 국내 기업에게 주는 조언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본론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번 무역 전쟁이 발발한 후에 중국의 많은 하이테크 분야에 미국 쪽으로부터 기술이 제공이 안 되거나 제재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해서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들어가기도 했고 제조 생산 기반을 갖추도록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이제 뭐 금방 그 물건들이 중국으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빨리 연구개발도 마무리 짓고 생산 라인도 빨리 돌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논조는 뭐냐면 이번 무역 역전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자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기 문제를 타국에게 전가를 하고 있다.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됐냐? 너희가 저축을 별로 안 해서 그렇다. 이러면서 그 숫자를 계속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앞으로 있을 90일간의 기술성 협상에서 혹시라도 또 파토를 놓고 관세 부과를 해버린다면 우린 정말 비난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건 약속을 안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중국이 거의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거리를 또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는데 이게 현실이 되면 미국은 또 보호주의를 내세우고 또 중국을 압박하고 또 싸우고 그러면 또 담판해야 되고 또 싸우고 또 담판해야 되고 이게 일상화될 것처럼 보인다. 걱정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중국은 두 가지 시각이 필요하다. 하나는 지금까지처럼 국가 대 국가로 대치하는 그런 국면에서의 시각. 그러니까 미국과 한판 떠보자. 뭐 이런 시각이고요. 실제 하고 싶은 말은 두 번째겠죠. 두 번째 시각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우리 중국이 이제 컸다. 커서 우리가 국제 무역 정치 시스템에서 사태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서의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중국이 얼마나 압박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향후의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 분명한 것은 중국은 미국과의 그런 무역 협상을 쌍무적인 조건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에게만 개방하고 미국 제품에만 관세를 안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다른 전 세계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에게 시장을 개방하면 다른 전 세계에도 개방할 거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한국 기업에게도 많은 기회가 내년부터 앞에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